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추운 겨울 여러분 따뜻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엄청 따뜻해 보이는 모자 하나를 같이 떠볼까 하고 왔어요. 이거 얼마 전에 제가 코바늘로도 고무뜨기 할 수 있다고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그 고무뜨기 기법으로 뚝딱 만든 거예요. 뚝딱 만들고 왕폼폼 하나 달아주면 끝! 사실 모자를 떠보신 분은 알겠지만 굉장히 쉬운 모자예요. 보기에는 근데 또 안 그래 보이잖아요. 올 겨울 여러분이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에 가서 신나게 야외 활동 즐기실 때 아주 유용한 그런 모자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이런 모자를 한번 준비해 왔어요. 쉬워서, 너무 쉬워서 진짜 저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쉽거든요. 정말 쉬운 이 모자를 실만 잘 선택해서 뚝딱 만들면 파는 모자랑 정말 비슷한 그런 퀄리티가 나와요.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제가 사용할 재료는 라이온사에서 나온 Thick and Quick이라는 굉장히 양이 많고 크고 두꺼운 실이에요. 굉장히 벌키한 느낌의 그런 실이에요. 여러분도 이거는 스노우보더들의 그런 모자들처럼 굉장히 두껍고 그런 느낌, 우리가 스키장에서 보는 그런 모자들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얇은 실을 선택하시면 지금 이 모자의 느낌을 절대 살릴 수 없으니까 무조건 두껍고 이렇게 뚱뚱한 실을 선택하셔야 돼요. 요즘 겨울이라서 이런 실들이 많이 나오지요. 색깔이나 소재나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지만 무조건 뚱뚱한 실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얼마만큼 뚱뚱하냐면 지금 이거를 힘 빼고 이렇게 지름을 생각했을 때 똑자스의 지름은 5mm 정도, 5mm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 정도의 뚱뚱한 실로 뜨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나 이런 뚱뚱한 실 집에 없는데 요 정도 그냥 평범한 그냥 털실은 안 될까요? 그러면 갖고 계신 털실 중에 좀 통통한 애들을 두 겹으로 사용하시면 이 뚱뚱이와 같은 느낌을 내실 수 있어요. 그치요? 이렇게 같은 느낌을 내실 수 있으니까 조금 실이 얇다 싶으시면 두 겹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런 같은 느낌의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6mm 10호 바늘을 사용할 거예요. 뚱뚱한 바늘로 뚱뚱한 실을 숭덩숭덩 뜨는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을 잡아야 돼요. 손가락에 이렇게 두 번 돌려서 손가락 안쪽에 있는 거를 겉에 거로 감싸고 안에 거를 쏙 빼서 손가락 바깥으로 빼서 이렇게 쭉 묶어주는 거. 근데 나 이거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늘에 실을 묶어서 지금처럼 사용을 하셔도 사실 결과물은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일단은 한번 사슬을 잡아봐야 되는데 한 29코를 먼저 잡아볼게요. 그 다음에 줄자로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29코를 잡아봤고요. 여러분이 이런 약간 벌키한 소재의 실을 사용하실 때는 힘을 굉장히 빼고 느슨느슨하게 하셔야 돼요. 이런 뚱뚱한 실들은 쫀쫀하게 뜨면 막 이렇게 오징어처럼 뒤틀리니까 손에 힘을 빼고 숭덩숭덩 뜨세요. 그 다음에 바닥에 딱 내려놓고 줄자로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성인 여자 기준으로 총 길이가 한 28cm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쭉 재보면 28.5. 저는 그럼 이 정도로 할게요.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이 올라오는 모자를 쓰고 싶으면 더 길게 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모자의 높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 사이즈는 제가 따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성인 여자는 28cm 정도가 가장 무난하고요. 이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이즈가 완벽하게 중요하진 않고 조금 작은 거는 늘어나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크면 너무 얼굴을 가리지요. 이렇게 보더 탈 때도 이렇게 스키 탈 때도 눈앞에 가리니까 불편하니까 28cm. 그리고 남자한테 선물을 하고 싶다. 그러면 30cm. 아이한테 씌우고 싶다. 그럴 때는 25cm 미만, 25cm, 24cm, 그거는 아이의 두상에 따라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나이가 좀 다양하니까요. 그렇게 기본 높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 너비 부분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제가 잡은 29코
각자의 실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니까 한 저가 비슷한 실을 쓰시는 분들은 29코 정도, 28코, 29코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꼭 잡고 여기까지는 코수고 저는 29코를 하기로 한 게 저의 코수고요. 여기를 꼭 잡고 2코만 더 올려줄게요. 사슬 2개만 더 해주시고요. 이 사슬 2개는 코수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다음 단을 뜨기 위한 그런 기둥이 되어줄 뿐이에요. 자, 여기서부터가 코스인 거죠. 즉 바늘이 걸려있는 곳에서부터 하나, 둘, 셋 여기서부터 이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서 우리가 긴뜨기라고 하는 거를 계속 할 거예요. 걸어서 빼주고 바늘에 실이 3개가 걸렸을 때 걸어서 한 번에 쫙. 자, 이 모든 작업을 할 때 너무 손에 힘을 빡빡하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코가 빡빡해지면 결과물이 굉장히 뒤틀리니까 이렇게 뚱뚱한 실을 사용하실 때에는 손에 힘을 빼고 하셔야 결과물이 예쁘고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자, 또 힘을 빼고 걸어서 넣고 걸어서 빼고 그 다음에 걸어서 쫙. 자, 이런 식으로 긴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해서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끝이라 함은 완벽하게 여기 끝이에요. 끝까지 긴뜨기를 해서 이렇게 반 코씩 떠서 긴뜨기를 해서 끝까지 한번 쭉 가볼게요. 나왔어요. 여러분이 초보이신 분들은 꼭 이 코수를 정확하게 저는 29코였거든요. 29코가 맞나 한번 세어보세요. 나는 제대로 한 것 같은데 사실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코수가 처음 시작과 달라서 이렇게 마름모가 된다든지 부채꼴이 된다든지 그런 모양이 되기 쉬우니까 처음에 몇 단은 조금 세면서 하시면 바로 이렇게 지금 쭉 네모나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모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또 반대쪽으로 또 돌려서 한번 해볼게요. 사슬은 2개만 세우고요. 사슬을 2개만 세우고 뺑 한번 돌려줄게요. 자, 지금부터 리빙이라는 기법으로 코바늘로 하는 고무뜨기를 할 거예요. 지금 긴뜨기로 하는 고무뜨기를 할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나름 빼뜨기로 하는 고무뜨기도 있고 짧은뜨기로 하는 고무뜨기도 있고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따로 이런 코바늘로 하는 고무뜨기에 대한 기법을 따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꼭 체크를 해보세요. 자, 코바늘로 하는 고무뜨기의 핵심은 바로 반코에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반코라 함은 나 쪽에 있는 코 첫 번째 그 루프 말고 이쪽 두 번째 루프, 세컨 루프에만 지금 작업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사슬을 2개 만들고 팽 돌린 이 상황에서 긴뜨기를 같은 방법으로 바늘에 실을 걸어서 첫 번째 코부터 해주는데 여기 V사슬을 다 꿰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코에만 이렇게 넣어서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바늘에 실이 3개 걸렸을 때 걸어서 쫙 빼주고 또 옆코로 가서 긴뜨기 반코만 걸어서 쫙 빼주고 또 긴뜨기 반코만 걸어서 쫙 빼주고 자, 이런 식으로 반코만 쭉 긴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우리가 흔히 고무뜨기라고 하는 모자에서 많이 보이는 신축성이 상당한 그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쭉 긴뜨기로만 반코씩 쭉 떠서 여기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29코인지 여러분은 저랑 코스가 다를 수도 있죠. 코스를 한번 세어보고 넘어가시는 거를 추천해요. 마지막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그래요. 자, 또 사슬 2개를 끝까지 왔으면 또 사슬 2개를 세우고 또 돌려서 반대쪽으로 뿅 돌려서 또 같은 방법으로 계속 쭉 해주는데 여러분이 여기지 도대체 어디 반코라는 거야 라고 헷갈리실 경우에는 자, 보세요. 쭈루루루룩 사슬 2개를 세운 것까지 쭈루루루룩 연결되는 여기만 생각하시면 돼요. 쭈루룩 연결되는 여기에 반코인 거죠. 즉 바늘이 걸려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바로 첫 코겠지요. 우리가 기둥을 사슬 2개를 세웠으니까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반코를 하시는데 우리는 긴뜨기니까 바늘에 실을 걸어서 이런 식으로 긴뜨기를 주르르르 또 걸어서 반코. 자, 반코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리빙입니다. 고무뜨기, 코바늘로 하는 고무뜨기지요. 자, 이 리빙 기법을 활용하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스키장에서 어울릴 법한 이런 벌키한 모자 말고도 쫀쫀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모자도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 꼭 그 리빙에 대한 영상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쭉 뜨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쭉 여기까지 가보고요. 계속 쭉쭉쭉쭉쭉쭉 완성을 해서 목표하는 사이즈까지 올게요. 자,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모자의 높이라고 말씀드렸지. 자, 모자의 너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자의 높이예요. 모자의 높이에는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올리는 그 부분까지 포함한 모자의 높이니까 그거 생각하시고요. 모자의 너비, 즉 폭은 길게 떠서 머리 둘레를 뿅 감싸는 거기 때문에 성인 여자 기준 46cm가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쭉 계속 같은 방법으로 뜨셔서 46cm까지 떠야 되는 거죠. 그럼 남자는요? 남자는 한 47, 48cm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라고 얼굴이 다 큰 건 아니니까 그거는 쓰시는 분의 상황에 맞춰서 여성 사이즈로 해도 되고 얼굴이 굉장히 크신 분, 얼굴이 아니고 두상이 크신 분들은 48cm까지 뜨시면 돼요. 반을 접어서 모자를 이렇게 이어서 머리에 쓰는 거니까 폭은 23cm, 25cm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어쨌든 저는 여자고 하니 요거는 46cm까지 떠볼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떡하나요? 아이는 20cm 미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아이라고 또 얼굴이 작은 것도 아니니까 그거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맞춰서 써보세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46cm가 될 때까지 한번 쭉 떠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열심히 떠서 완성을 해봤어요. 지금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 저의 작은 화면에 다 안 잡힐 만큼 너무 큼직해 버렸네요. 제가 한번 사이즈를 재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46cm, 옆으로 긴 부분이 46cm예요. 즉 머리의 둘레 부분이 46cm가 나왔고요. 지금 높이, 즉 여기 좁은 면의 옆부분을 한번 재볼게요. 자, 여기는 32cm 정도가 나와요. 맨 처음 시작할 때 28cm였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거는 사슬의 높이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코가 들어가면서 사이즈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아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모자를 다 만들고 우리가 끝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쓰는 게 이 모자의 핵심 디자인이니까 이거는 조금 더 길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안 길어지면 큰일 나니까 지금 더 길어졌다 해서 놀라지 말고 아주 정상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모자를 한번 모자 모양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모자 모양으로 붙여보려면 자, 이렇게 두 개를 포개야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합쳐줄 건데요. 합쳐주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짧은뜨기를 딱 한 상태에서 멈췄지요. 여기서 짧은뜨기를 하나만 더 해줄게요. 짧은뜨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게 서로 겹쳐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는 걸 할 때 연결 부위지 요거는 코스로 세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쪽은 맨 처음에 사슬을 쭈루루루 잡아서 그 다음에 반코씩 쿡쿡 찔러서 짧은뜨기를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V코가 보이지 않고 지금 마지막으로 했던 이 부분은 정확하게 V코가 보이지요. 자, 여기를 이렇게 그리고 지금 했던 이 고무뜨기는 앞뒤가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잡고 자, 그 사슬이 있었던 그 부분에서의 사슬 하나를 찝고 그리고 여기 V코 있는 부분에서 반코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것처럼 반코를 찝어서 쭉 당겨서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뿅. 자, 또 옆으로 와서 옆에서도 또 사슬 하나를 찝고 또 일로 가서 반코를 찝고 그 다음에 또 쭉 당겨서 짧은뜨기를 해주고요.
또 같은 방법, 여기서 사슬 하나 찝고 여기서는 반코를 찝고 해서 쭉 짧은뜨기를 또 해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연결이 되게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사슬을 찝고 여기 V코에서는 반코를 찝고 그래서 쭉 짧은뜨기, 또 여기서도 또 사슬을 찝고 여기서는 반코를 찝고 그래서 쭉 짧은뜨기. 자, 이런 방법으로 쭉 끝까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완성이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이렇게 이쪽 부분을 말끔하게 연결을 해주었고요. 쭉 이렇게 보면 너무나도 네모난, 이게 어떻게 모자가 되지 싶게 네모난 모양이 있지요. 이 부분을 쭉쭉쭉쭉쭉 오므려줘서 이제 모자의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요. 자, 이제 바늘을 실을 껴서 부분을 이렇게 들고 너무 촘촘히 해줄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 땀 있는, 이렇게 무늬가 있는 그 정도만 숭덩숭덩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하면 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져 버리니까 적당하게 이 정도로 끊어서 숭덩숭덩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목적지까지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오면은 이거를 쓱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당겨주고 여기서 대충 묶으시면 이게 좀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모양을 꼬불꼬불, 즉 이 안에 모양도 나름 이렇게 계속 꼬여야지 이렇게 꼬이면 안 예뻐요. 까불까불 라면처럼 꼬일 수 있게 잘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 아무리 당겨도 폼폼을 다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 튼튼하게 고정될 수 있게 바늘을 이렇게 마구마구 오고감 있게 하면서 좀 튼튼하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자, 어느 정도 잘 고정이 됐다 싶으면 또 이 부분을 잘 묶어서 모자를 한참 쓰다가 풀리면 너무 난처해지니까 튼튼하게 잘 묶어서 고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오, 아니 이것은 내가 만들었단 말인가 싶을 만큼 아주 멀쩡한 모자가 완성이 되었죠. 자, 여기다가 저는 슈퍼 왕 폼폼을 붙여줄 거예요. 폼폼은 어떻게 만드나요? 이렇게 완전 슈퍼한 폼폼은 여러분이 요 실과 같은 재질로 하고 싶으시면 생각하셔서 미리 따로 여분의 실을 준비해 두셔야 돼요. 아니면 모자 다 만들고 실 떨어졌는데 내 폼폼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이 미리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폼폼을 만드는 법과 모자에 부착하는 방법 역시 폼폼에 대한 다른 저의 동영상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폼폼 만드는 법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확인을 한번 하고 만들어서 우리 딱 붙여보자고요. 자, 저는 벌써 만들어 왔으니까 한번 붙여볼게요. 붙이는 방법은 너무 쉬워서 저도 여기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모자 안쪽으로 후크를 넣어서 구멍에 적당히 붙일 만한 곳에 이렇게 뿅 넣어주시고요. 벌써 만들어 놓은 이 폼폼을 쏙 끈 하나를 집어넣어서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또 반대편에 또 붙일 만한 곳, 적당한 너비가 있는 곳을 찾아서 쑥 빼주고, 또 반대편 펌펌끈을 쑥 당겨서 이 안으로 빼고, 이렇게 실을 2개를 뺀 다음에 안에다가 바싹 묶어주시면 돼요. 묶을 때 아까 모자하고 남은 요 꼬랑지 실도 같이 묶어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이래저래 이중삼중 튼튼하게 하면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트하게 찌야. 찌야. 자, 이렇게 묶어주고 적당하게 끈은 잘라줄게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 왕폼폼이 달린 귀여운 스키 모자가 완성이 되었어요. 어떤가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무엇보다 아주 벌키한 그런 실을 떠서 엄청 따뜻해서 올 겨울 귀 안 시리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많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조이였습니다.